오늘 여러분과 바른 인성과 예절을 갖춘 아이로 멋진 아이로 키우기라는 주제로 2시간 동안 함께 하게 될 케이스 인문교육원의 박현숙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갈 세상을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갈 세상은 저기 보이는 거 다 자,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드론이라고 하는 무인기라고 하죠. 그리고 휴대폰이 투명한 휴대폰. 지금 상용화는 안 됐지만 이제 곧 사용이 될 거라고 합니다. 자, 홀로그램 그리고 3D 프린터기로 집을 하루 사이에 몇 채를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말 영화 속에서 봤던 장면들이 현실 속에서 상용화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죠. 자, 변화의 속도가 너무너무 빨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갈 세상에 어떤 원하는 직업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4년 한국직업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 10,000가지의 직업이 있었대요. 학생들에게, 우리 어머니들에게 직업의 종류를 한번 작성해보세요, 적어보세요 라고 하면 100가지를 못 채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10,000가지의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또 앞으로 30,000가지, 20,000가지, 30,000가지의 직업이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정보와 멀티미디어화로 빠르게 변화하고 직업의 수는 셀 수 없이 많아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직장, 좋은 직업의 가치관이 약간은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사회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핵가족화돼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러 대가 같이 2대, 3대가 같이 물론 지금은 다 2대가 같이 살고 있지만 3대가 같이 사는 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도 굉장히 많았죠. 서로 부딪히면서 치이면서 서로 조율해 나가면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손이 사실은 그다지 많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거의 외동아이가 많습니다. 홀로아이. 그리고 또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겠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이거는 정말 국가적 차원에서 굉장히 지금 심각해지고 있죠. 어떤 미래학자는 그렇게 예견해요. 우리나라가 몇십 년 안에 사라질지도 모른대요. 출산율이 너무나 급격하게 떨어져서.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애국자세요. 우리는 다 자녀를 뒀잖아요. 그쵸? 네, 애국자세요. 자, 그렇게 핵가족화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성적이나 입시 위주의 굉장히 경쟁 위주의 교육이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하세요. 저도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면서 딱 생각했거든요. 난 절대 사교육은 시키지 않을 테야. 내가 다 해결할 테야.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그게 잘 이루어졌을까요? 잘 안 되더라고요. 현실에서 잘 안 되더라고요. 적절한 조화와 균형이 또 필요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황금 만능주의, 물질이 우선시되고 결과를 중요시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미디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발달해서 미디어, 게임 등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쾌락주의 문화에 익숙해 있습니다.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결론은 이 모든 것들이 인간관계가 좀 더 각박해지고 나밖에 모르고 옆에 사람, 주위 이웃을 잘 안 돌아보는 인간관계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바른 인성과 바른 예절로 멋진 아이로 성장시키기를 바라는 마음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건데요. 자, 2015년 7월 21일 무슨 숫자일까요? 무슨 날일까요? 자, 오늘 딩동댕 맞습니다. 오늘입니다. 우리가 만난 오늘이에요. 그리고 저기 뒤에서 벌써 답을 얘기하셨는데 맞습니다. 인성교육진흥법이 오늘부터 시행되는 날이에요. 우리 아셨나요? 모르셨죠? 역사적인 날 우리는 만났습니다. 그쵸?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쵸? 네, 굉장한 특별한 날 이렇게 또 우리가 만났습니다. 아마 잊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국가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인성교육진흥법인데요. 자, 인성과 예절. 인성이란 무엇인지, 예절이란 무엇인지. 인성이라는 것은 보시면 사람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는 어떤 태도와 그것을 행동으로
행동으로 나타내는 특성을 우리는 인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인간이 됐어. 그러면 인성이 좋은 거야.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인간성이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은 인성이 바로 잡히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예절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이제 뒤편에서 다시 또 얘기를 나눌 거예요. 예절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바른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말하는데요. 그 분야는 제가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또한 뒤에서 더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인성과 예절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인성과 예절을 갖춘 아이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도 가장 멋지게 두드러질 수 있는데요. 시대가 요구하는 인간상은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변화해 왔습니다. 블루 칼라 그리고 화이트 칼라를 거쳐서 어떤 가치와 지적인 반짝반짝 아이디어로 창의적인 전문적인 집단이 우선시되는 골드 칼라의 시대였다면 지금은 좀 더 나아가서요. 골드 칼라에서 좀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다이아몬드 반짝이는 거 보이시죠? 빛이 확 나죠? 네, 다이아몬드 칼라 시대입니다. 자, 우리 친구 보이죠? 다이아몬드가? 이 다이아몬드 칼라 시대에 요구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 덕목들은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식입니다. 지식.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이유일 수도 있어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내가 어떤 분야의 전문적인 일을 할 것인가 탐색하는 거죠. 찾는 거죠. 지식입니다. 그리고 자기관리예요. 자기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이 시대의 지도자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봉사심. 누군가 내가 가진 거를 나만이 갖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을 때 진짜 제대로 된 멋진 지도자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간관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멋진 꽃을 피우는 사람. 그 밑바탕에는 당연히 있어야 할 게 바로 체력이겠죠. 체력. 건강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많이 아파 본 적이 있는데 아프고 나니까 내 손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 다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기부스를 하고 양치를 못할 때 이 손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함을 느끼는지 우리는 잃고 나면 그 소중함을 알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나는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다. 나는 건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5가지 미덕을 조금 줄여봤습니다. 3가지로. 그래서 자기관리, 봉사심, 인간관계를 합쳐서 저는 덕력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덕을 갖추는 힘, 덕력이라고 정해봤어요. 그리고 지식은 이런 말은 한문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력이라고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기 좋게 지력, 덕력, 체력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던 얘기예요. 그쵸?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학교에서 아마 지덕체를 갖춘 전인적인 인간, 네, 학교의 교육의 목표 이런 게 많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지덕체, 지체덕 다 어떤 것이 먼저가 아니라 이 3가지가 서로 화합이 돼서 그리고 바른 인성과 예절을 갖춘 멋진 우리 아이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보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3가지 얘기를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력입니다. 배움을 키우자 이런 얘기입니다. 배움을 키우자. 우리 다 배우고 있잖아요. 우리는 배움하면 또 빠뜨릴 수 없는 분이 있어요. 2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핫한 배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2500년 전 살았던 사람 누구일까요? 네, 공자님이십니다. 공자. 배움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이 공자예요. 공자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학문이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인성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거에 답을 주시고 했던 것들을 모은 책이 바로 논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논어의 첫 구절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논어의 첫 구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학이 시습지변 부력 여로와라. 자, 우리 어머님들 같이 오늘 이 문장을 익혀가시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되게 배움이 즐겁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즐거울까요?
생각보다 그렇게 즐겁진 않은데,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할 텐데, 제가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기, 시습, 지면, 부력, 열호와, 열호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어색하시죠? 표정이 안 좋으세요?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3번을 하면 익숙해집니다. 3번 갑니다. 시작! 하기, 시습, 지면, 부력, 열호와. 한 번 더 시작! 하기, 시습, 지면, 부력, 열호와. 한 번 더 시작! 하기, 시습, 지면, 부력, 열호와. 오, 좋으세요. 자, 제가 부탁드리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고개도 끄덕끄덕 하시면서 네, 좋습니다. 그렇게 익히셔야 금방 익히셔요. 자, 이 뜻은 배우고 익히면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기쁘지 아니한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배움을 통해서 기쁨을 얻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소망은 우리 아이들이 배우면서 이런 기쁨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자, 배움의 즐겁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선생님들도 많이 고민하시고 하죠. 학습의 방법을 바꿔본다던가 그런 방법들이 있지만, 기존의 교육 체계를 조금 유지하면서 어떻게 즐겁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고민해 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이 이제까지, 지금 이제 아마 20대 중반 후반 어머니들이시죠? 네, 30대 이제 초반, 네, 어머니들이실 것 같은데, 내가 즐겁게 배웠던 배움은 뭐가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또 내가 앞으로 배우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을지, 사실 우리 사람은 평생 배우는 거잖아요. 배우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잘하는 거 뭐 있는지, 뭔가 자랑거리 있으실 거예요. 또 나의 꿈은 무엇이었는지, 과거에는 무엇이었는데 지금은 꿈이 바뀔 수 있어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바뀌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어렸을 때는 뭐 소방관 아저씨가 될 거예요, 대통령이 될 거예요 하다가 조금 크면은 뭐 과학자가 될 거예요, 저는 커서 공룡학자가 될 거예요, 등등등 꿈은 수없이 바뀌어요. 우리 어머님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님들도 어머님의 꿈이 있으시죠? 꿈이 있으실 거예요. 요거를 생각하시면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꿈에 대한 정의를 제가 살펴봤어요.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꿈이란 잠자는 동안에 깨어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물을 보고 듣는 정신현상을 꿈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정의는, 그래서 꿈속에 내가 왕자님이 되어서 공주와 함께 춤을 췄어요, 뭐 이런 꿈 많이 꾸시죠? 제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자, 그러고 나면은 보자기를 두르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꿈의 정의가 있고, 두 번째는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 이런 걸 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꿈은 바로 이 두 번째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꿈은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걸어도 좋을 만큼 행복한 일. 네, 결국 꿈은 행복이고, 행복은 성공이고, 다시 꿈, 행복, 성공, 꿈, 행복, 성공이라는 그런 같은 라인선상, 같은 함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꿈을 키우면 좀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꿈이 있으면 내가 하는 공부가 지루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꿈을 키우는 방법은 첫 번째, 이해하기입니다. 뭘 이해해야 될까요? 뭘 이해해야 될까요? 뭘 이해할까요? 꿈을 이해할까요? 물론 그렇죠. 어머님 너무 잘하셨어요. 아까도 네, 나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어떻게 보면 사람은 평생 나는 누구인가라는 철학적 과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일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를 알아야 돼요. 아까 말했듯이 내가 잘하는 건 뭐고, 내가 좋아하는 건 뭐고, 내가 뭘 할 때 신나는지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중고등학생들 꿈이 없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난 뭘 할지 모르겠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 친구들 많은데, 본인을 한번 잘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할 때 가장 신나는지, 일단 나를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계하는 겁니다. 꿈을 설계해야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으면 나의 꿈은 어떻게 달성할 것이다 하고서 꿈의 목록을 작성하는 겁니다. 존 아저씨의 꿈의 목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존이라는 14살 소녀는 집에서 이렇게 막 뭔가를 하고 놀고 있는데,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요. 엄마가 내가 그때 그랬었더라면 참 좋았을걸,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순간 탁 떠올라요. 내가 엄마 나이가 됐을 때 나도 저렇게 그때 그랬었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얘기하지 말아야겠다. 그러면서 막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해요. 노트를 펴가지고 작성을 하는데 몇 가지가 됐냐면요. 127가지나 적었어요. 127가지. 엄청 많죠? 에베레스트 산에 오를 것이다. 뭐 스키 점프를 탈 것이다. 어디를 갈 것이다. 미시시피 강을 뭐 할 것이다. 등등등 굉장히 많은 127가지를 작성을 하고 그것을 매일매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나이 40살이 됐을 때 진짜 100가지 이상을 실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생도록 그걸 실천하면서 살았는데 그 존 고다드라는 분이에요. 이렇게 꿈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구체적으로 쓰는 거예요. 작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도 꿈을 작성하도록 해보셔야 돼요. 우리 친구들 아직 글씨 잘 못 쓰는 친구 있을 거예요. 그림으로 그려도 좋습니다. 그래서 꿈의 목록을 작성하는 것. 이것은 우리 아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만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어머님들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꿈은 자, 이제 여태까지 공부한 거를 배운 거를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뭘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뭘까요? 그렇죠. 머리. 역시 스마트 하시네요. 자, 뭘로 느낄까요? 가슴으로. 네, 척척 박사님이세요. 가슴으로 느끼고 그 다음에 뭘로 적을까요? 뭘로요? 뭘로 적을까요? 손으로 적고 그리고 발로 실천하는 것이다. 자, 꿈은 머리로만 생각. 자, 이거를 우리 어머님들이 기억하시기 좋게 제가 율동으로 한번 해볼게요. 꿈은 원대하죠. 자,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 이거 놓고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해볼게요. 꿈은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느끼고 손으로 적고 발로 실천하는 것이다. 그게 꿈이래요. 집에 돌아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꿈은 이런 거다.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자, 그런데 목소리도 크게 하셔야 돼요. 목소리가 너무 예쁘셔. 작게. 네. 자, 이렇게 발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기시습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기시습, 배우고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닌가. 아까 그 성독한 거 기억나시나요? 네,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하기시습지면 부력열호화. 네, 나갈 때 또 한 번 여쭤볼 거예요. 기억하세요? 자,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려면 큰 소리로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우리 뇌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배우면서 삶의 기쁨을 얻는다면 참으로 행복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평생 배우잖아요. 자, 그래서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학지위어는 효야니라. 효라는 말은 본받는다라는 뜻이에요. 배움은 본받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본을 받는 사람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부모님이죠. 우리 아이가 내 걸음걸이를 똑같이 하는 걸 본 적이 있으시죠? 내가 말하는 말투를 똑같이 동생한테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행동, 나의 태도, 나의 성품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이는 그대로 따라해요. 그래서 최고의 선생님은 어머니세요. 세 번째는 뭘까요? 덕력입니다. 딩동댕이에요. 덕력입니다. 덕을 기르자 하는 그런 의미고요. 자, 덕을 키우자. 마음을 튼튼하게 하자.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덕을 키우는 그런 가치들, 덕목들로는 뭐가 있나 살펴봤더니 효, 예, 그리고 정직, 책임, 그리고 존중과 배려, 소통과 협력 이런 가치들이 덕을 키우는 항목들이었습니다. 자, 또 제가 덕과 관련된 고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 찾아봤더니 바로 요것이 있었습니다. 요거. 자, 우리가 아까 노노의 하기시습을 배웠다면 지성무식은 중용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노노, 맹자, 대학, 중용을 가리켜 사서라고 하거든요. 지금 요거는 대학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럼 이미 우리는 사서 가운데 3개를 통달했습니다. 자, 대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하는 그 대학이 아니라 대학이라는 책 속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같이 그냥 생동 말고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시작.
대학 지도는 제명명덕하고 제신민하고 제지어지선이니라. 대학의 도는 명덕을 밝히고 사람을 새롭게 하고 지극한 선에 머무니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 대학의 도는 큰 배움의 길은 제명명덕하고, 사람에게는 다 덕이 있는데 그냥 덕이 아니라 명덕을 가지고 있대요. 명덕. 밝은 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덕을 밝혀서 사람을 새롭게 하고, 나로 하여금 우리 아이가 가진 덕을 밝히면 내가 기분이 좋아져. 자, 우리가 그 사람의 착한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웃에게 지나가다가 인사를 딱 하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지시죠? 그러면 얘기하십니다. 어우, 너 어느 유치원에 다니니? 그럼 백합 유치원에 다니. 백합 유치원 원장님, 이하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 주셨구나. 그 아이로 하여금 주변 사람들이 달라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지어지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덕을 밝히면. 그래서 4가지 덕을 얘기했는데, 맹자는, 춘추 전국시대의 맹자는 그 덕을 4가지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인, 의, 예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자, 첫 번째 인은요, 우물가에, 저기 우물가가 있는데 한 아이가 그 우물을 향해서 막 기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곧 빠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나가고 있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해줘야죠. 그죠? 아이가 그냥 가면 우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아이를 보고 그냥 모른 척 지나가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어요. 자, 이런 것을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약한 사람을 보면 도우려고 하거든요. 그런 마음을 인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인이라는 글자에는 사람이 두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측은지심이라고 합니다. 불쌍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측은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람의 덕이에요. 기본적인 덕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부끄럽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바로 수호지심이라고 합니다. 의의 마음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친구에게 이렇게 잘못해서 친구를 넘어뜨렸다던가 그럴 때는 미안해하는 마음이 들죠.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이 수호지심이에요. 그리고 예의 마음은 무엇인가를 할 때 먼저 하세요. 내가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사양할 수 있는 마음. 먼저 들어가세요. 먼저 오르세요. 먼저 신으세요. 먼저 드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사양지심, 예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인의 지혜의 마음은 시비지심이라고 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마음. 우리가 배우면서 부모님께 배우고 학교에서 배우고 유치원에서 배우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인의 예지, 인의 예지, 이 4가지 덕을 우리는 명덕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에겐 모두 명덕을 갖고 있대요. 그리고 착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착한 본성과 명덕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도리예요. 기본적인 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그 성독을 하듯이 한번 아까처럼 읽어볼 거예요. 이 성독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법칙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편하게 읽으시면 돼요. 편하게 읽으시면 그게 익혀집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대학 지도는 제명명덕하고 제신민하고 제지어지선이니라.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자, 하실 수 있겠죠? 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대학 지도는 제명명덕하고 제신민하고 제지어지선이니라. 어유 잘하셨어요. 자, 언젠가 이 문장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그럴 때 아하, 그때 백합유치원에서 배웠던, 그때 들었던 것 같은데 하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이렇게 4가지 덕을 얘기 드렸고요.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인의 예지에 예가 있었습니다. 예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예라는 것은, 예절은 사람은 여러 사람이 한데 어울려서 살아나가는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혼자 살 수 없죠.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서 함께 살아나가는 존재인데요. 더불어 함께 살아나가면서 살아나감에 있어서 꼭 필요한 바른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예절이라고 합니다.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도리를 예라고 하죠. 예절은 어떻게 보면 공기와도 같아요. 우리가 호흡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따로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익혀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사람의 기본적인 도리를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사람들은 무언의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이거 하나하나 예절을 막 글로써 표현하진 않지만 이런 것은 지켜야 되는 거야 하고 사람들이 무언의 약속을 하죠. 그리고 그것들을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절은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앞에서도 하기 시습에서도 습이 있었죠. 이 습이라는 한자는 여러분 습이라는 한자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어떻게 쓸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죠.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써요. 습이라는 한자를 보시면 맨 위에 있는 모양이 뭐처럼 생겼나요? 이 맨 위에 있는 요 글자들이 요 위에 있는 이게 뭐처럼 생겼나요? 자, 새! 그렇습니다. 맞아요. 새의 날개를 연상시킬 거예요. 아기 새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둥지 속에서 세상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 안에서만 이렇게 입을 벌렸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미새는 막 날아다니면서 먹이를 물어다가 아기 새 입에 쏙 넣어주죠. 그리고 꼭꼭꼭꼭 씹습니다. 그러면서 어미새는 그 앞에서 아기가 먹이를 먹는 동안 막 날개짓을 보여줘요. 그러면 아기 새는 그것을 보면서 역시 어미새처럼 막 나는 연습을 합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100일이 지나고 나면 아기 새는 세상으로 날아갈 준비가 된 거죠. 자, 아가야, 날아보려? 하면 둥지 아래를 보면서 무서워요 합니다. 하지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단다. 잘할 거야. 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주면 아기 새는 내려가죠. 처음에는 아래로 뚝 떨어졌다가 다시 그동안 열심히 배운 습관을 계속합니다. 그러면 다시 하늘로 높이 날아가게 돼요. 자, 이렇게 아기 새가 엄마 새가 돼서 어른 새가 되어서 세상을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아기 새 아이들에게 어미새로서 날개짓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기들은 그 엄마의 날개짓을 보면서 좋은 습관을 갖는 거예요. 나의 습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습관을 가져갑니다. 이렇게 습관은 하나의 문화가 되는 거죠. 그 나라의 문화가 되는 거고 그 문화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습관 1, 첫 번째는 인사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인사 습관을 들이게 하자. 무조건 인사. 자, 인사라는 말을 한자로 쓰면요. 사람인의 무슨 사일까요? 사람인의 일사자를 씁니다. 사람의 일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일이라는 뜻이고 또 하나의 의미는 섬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자가 섬길 사자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람이 하는 일,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사람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 이 가로 안에다 한 글자를 넣어보세요. 뭐라고 하면 될까요? 사람이 꼭 해야 할 일. 오, 좋아요. 또 사람이 한 글자. 사람이 잘. 오, 좋아요. 또 자, 우리 어머님들은 조금 더 말랑말랑해지셔야 돼요. 자, 아이들이 선택한 한 글자는 뭐였냐면요. 사람이 잘 해야 할 일, 사람이 꼭 해야 할 일, 그리고 늘 해야 할 일, 사람이면 해야 할 일, 사람이니 해야 할 일, 사람이라 해야 할 일, 사람이 더 해야 할 일, 사람이 또 해야 할 일, 그리고 사람이 쭉 해야 할 일, 사람이 꽤 해야 할 일, 사람이 막 해야 할 일. 이렇게 굉장히 많죠. 아이들은 생각의 주머니가 정말 말랑말랑한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합니다. 자, 두 글자로 한번 해볼까요? 사람이 항상 해야 할 일. 그렇죠. 또 사람이 먼저 해야 할 일. 오,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먼저가 나왔으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사는 방법이 있는데요. 누가 먼저? 내가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 자, 선배와 후배가 있어도 누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선배의 입장이어도 내가 먼저 합니다. 보는 사람이 먼저 무조건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제일 우리 어머님들이 가르쳐 주셔야 할 게 인사 습관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아가야, 자, 인사 이렇게 하는 거란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하시는 것도 중요하죠. 누굴 만나든 내가 먼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인사는 집에서 다른 일을 하다가도 누군가가 집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달려나가서 인사하는 거를 어머님들이 보여주셔야 돼요. 자, 하고 있으면 누가 들어와도, 아버지가 들어와도 자신의 책상에 앉아있고,
뭐 할머니가 오셔도 앉아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어머님들이 설거지 하시고 바쁘셔도 어머님들도 변하셔야 돼요. 자, 하던 일을 멈추고 누군가가 우리 집 현관문을 딱 두드려서 들어온다. 그러면 나갑니다. 무조건 현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아빠가 집에 돌아오는 시간에 바로 현관 앞으로 가야죠. 벨소리가 나면. 그래서 무조건 앞에 달려나가서 안녕하세요. 아니 아빠가 왔는데 안녕하세요라는 얘기죠. 어서 오세요. 잘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해야겠죠. 무조건 앞으로 달려나가서 내가 먼저 인사합니다. 그리고 인사를 할 때는 눈 맞춤이 되게 중요해요. 눈을 꼭 마주 보셔야죠. 인사를 하는데 왔어?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 많잖아요. 이거 아닙니다. 눈을 꼭 마주보고 하고요. 그리고 밝은 목소리와 표정으로 밝게 하셔야죠. 인사는 그 사람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는 의미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얼굴 표정이 그냥 왔어 이렇게 하면 인사를 받는 사람 기분이 안 좋죠. 인사를 받고도 기분이 안 좋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밝은 표정으로 합니다. 우리 얼굴은 얼이 통하는 굴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얼굴은 이쁘고 잘생긴 얼굴보다는 좋은 표정을 가진 사람, 환한 사람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어머님들은 지금 표정이 되게 좋으시고 얼굴이 피부도 탄력도 좋으신데 표정이 좋으면 사람이 달라져요. 그리고 우리 얼굴에는 복이 들어오는 길이 있고 복이 담기는 그릇이 있습니다. 복이 담기는 그릇은 어디일까요? 그렇죠. 입입니다. 그래서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야 복이 이렇게 담기는 거예요. 자, 복이 내려오는 길은 이마, 그러니까 미간, 눈썹과 눈썹 사이를 통해서 복이 내려와요. 그래서 이마의 주름을 펴주셔야 돼요. 아직은 이마에 주름이 많으실 때가 아니죠. 그렇죠? 한 중학교 정도 가야 이렇게 이마에 주름이 가끔씩 한 줄씩 생기는데 이마에 주름을 피시고 그리고 복이 쭉 내려와서 코를 타고 입에 담기는 겁니다. 입꼬리를 올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표정 훈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긴 하지만 이보다 조금 더 좋게 만들어보는 표정 훈련, 미소 훈련을 할 텐데요. 먼저 눈썹입니다. 눈썹을 자, 검지손가락을 두 개를 이렇게 대보세요. 눈썹 위에 딱 올려보세요. 자, 하나 하면 위로 올리시고 둘 하면 내리시는 거예요. 눈썹만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오, 되게 잘하시는 어머니 발견했어요. 네네네, 잘하셨어요. 자, 이제 손 내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렸다 내렸다. 자, 시작. 하나, 둘, 하나.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고 있어요. 자, 다시 합니다.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네, 좋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좋은 일을 봤을 때, 좋은 일을 이렇게 들었을 때는 나도 모르게 눈썹이 확 올라가요. 어머, 그렇게. 자, 우리 아들이 상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우와, 이렇게 되죠. 눈썹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눈썹을 많이 올렸다 내리시면 눈 근육도 탄탄해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눈입니다. 눈을 감았다 떴다 합니다. 자, 표정에도 스트레칭이 필요해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하는 거예요. 우리 운동할 때 스트레칭 하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스트레칭. 자, 눈이 나쁘신 분도 눈을 감았다 떴다를 많이 하시면 눈에 탄력이 생겨서 눈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같이 감았다 떴다 5번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감았다 떴다 감았다 떴다 감았다 볼쪽 떴다 감았다 떴다 감았다 떴다 감았다 떴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눈이 건강해지신대요. 피곤함도 사라집니다. 세 번째는 뺨이에요. 뺨에 볼에 공을 하나 잡아서 오른쪽 왼쪽 옮겨주시는 거예요. 자, 오른쪽 왼쪽 시작.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자, 짝꿍이랑 마주보고 하세요. 오른쪽 왼쪽. 자, 마주보고 준비 시작.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표정이 훨씬 더 좋으세요.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마지막은 입꼬리를 올립니다. 이 볼에는 근육이 있어요. 볼골대라는 근육이 있는데요. 이 입꼬리와 끝에 있는데 동양 사람들은 볼골대가 이 아래쪽에 위치해 있대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잎이 아래로 쭉 처지게 되어 있어요. 지하철 타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쭉 앉아 계신 분들 한번 얼굴 보세요. 볼이 이렇게 쭉 입이 내려가 있죠. 그래서 입꼬리를 올리려면 일부러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입꼬리를 올리는 의학적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많이 웃고 표정을 그렇게 하면 입꼬리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입꼬리를 올려볼 거예요. 입꼬리 올려봅니다. 자, 개구리 뒷다리 하면서 입꼬리 올릴 거예요. 손을 입꼬리 입 끝에 갖다 대시고 시작. 개구리 뒷다리. 자, 개구리 뒷다리.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개구리 뒷다리.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자, 마주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개구리 뒷다리. 네. 자. 제가 요즘 가끔 사진을 찍으면 무표정하게 있을 때 보면 정말 무섭더라고요. 표정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나이가 들고 노화가 되면 피부가 아래로 처지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일부러라도 내가 의식을 해서 긴장감을 줘서 우리 피부에 탄력을 주는 게 필요합니다. 표정을 좋게 만드는 거죠. 웃으면 복이 온다 그랬습니다. 웃으면 좋은 일이 정말 많이 생겨요. 그래서 어머님이 웃으셔야 아이들도 웃어요. 어머님이 웃어주셔야 남편도 웃습니다. 어머님이 웃어야 어머니도 웃습니다. 내가 중심이에요. 이 세상의 중심은 어머니세요. 어머니, 그리고 저기 아버님. 아버님도 마찬가지세요. 아버님이 웃으셔야 우리 아이들이 웃습니다. 아버님이 웃으셔야 아내분이 웃으시고요. 어머니가 웃으십니다. 자, 많이 웃고 행복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래요. 자, 인사의 종류에는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목례. 목례는 우리 신체 부위 어디로 하는 걸까요? 목. 아, 이렇게 나오실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와주셔야 돼요. 아닙니다. 어딜까요? 머리? 아닙니다. 목은 한자예요. 한자. 턱, 눈. 그렇죠. 눈목자를 씁니다. 목례는 눈인사를 말해요. 눈맞춤 인사예요. 이렇게 지나가다, 복도를 지나가다 가볍게, 뭐 허리는 숙이든 안 숙이든 상관없습니다. 가볍게,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뭐 행복하세요. 뭐 등등 괜찮습니다. 말 안 해도 괜찮아요. 아이들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죠. 이것도 목례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학생들은 조금 크면요, 그냥 막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인사하기도 해요. 인사의 방법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도 하잖아요. 그쵸? 이런 것도 다 목례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도나 계단이나 화장실 이런 데서 하는 인사를 목례라고 하고요. 보통례는 처음 만났을 때 하는 거예요. 이제 정중한 인사, 정식으로 하는 인사입니다. 딱 손은 공수한 상태에서 여학생, 남학생이 달라요. 여자와 남자가. 여자는 오른손이 위로, 남자는 왼손이 위로 가죠. 그 이유는 음양의 이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설명은 길게 안 드릴게요. 그렇게 알고만 계세요. 자, 그렇게 하고 허리를 숙여서 인사합니다. 우리 인사는 고개로 하는 인사가 없어요. 허리로 인사하는 거예요. 허리로. 즉 이거는 정식으로 하는 인사를 할 때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정중례는 감사합니다 또는 죄송합니다. 뭔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사과할 때는 정말 깊이 사과할 수 있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정중례는 조금 더 깊이 45도 정도 숙여서 합니다. 두 번째 습관은 말 습관입니다. 언어 습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이라는 걸 통해서 소통을 하게 되죠. 우리는 늘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언어 습관을 갖느냐,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말을 할 때 존댓말을 쓰는 거를 가르쳐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아이들이 커서 초등학교에 가고 중학교에 가면 친구들과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어떤 한 친구의 사례가 늘 존댓말만을 썼대요. 그래서 그게 익숙해서 학교에 가서 친구한테도 존댓말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시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싸움이 안 된대요. 그래서 존댓말을 하는 습관을 가르치는 것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여기 이런 비속어나 이런 거 물론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안 하는데, 그리고 말을 할 때는 똑바로 하는 습관을 갖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얼버무려서 혼자서 중얼중얼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나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해봐.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아이가 이야기할 땐 잘 들어주시는 것도 중요하죠. 말을 할 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화에서는 듣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경청이라고 하죠. 경청은 몸을 기울여서, 기울일 경자, 들을 청자, 몸을 기울여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걸 말합니다. 청자는 조금 어려운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청자는. 그래서 왕의 귀가 되어서, 임금은, 지도자는 많은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들은 큰 귀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들을 때는 상대방의 얘기를 큰 귀가 되어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진지한 눈빛으로 눈목자 이렇게 옆으로 누운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그리고 진지한 마음으로 그리고 진심의 마음을 담아서 듣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들을 청자라는 글자를 풀이해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이 들을 청자가 한번 써보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의미를 하나하나 생각하면 글자가 되게 복잡한데 쉽게 써지죠. 그런 거예요. 하나하나 풀어가면 그것은 생각보다 쉽게 실마리는 풀립니다. 잘 듣는 게 필요합니다. 경청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소극적 경청, 선생님이 얘기해도 그냥 이렇게 딴짓하고 있거나 이런 거 소극적 경청이죠. 적극적 경청도 있어요. 얘기를 하면 이렇게 눈이 동그래서 들어요. 그렇지만 머릿속에는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리고 공감, 맥락적 경청, 그 사람의 마음을 들어주는 경청이 있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거를 좀 배웠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다 상황이 다르고 아이들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발달 정도도 다 달라요. 그래서 그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어떻게 보면 어머니잖아요. 그래서 기다림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다 다르다는 거. 각각의 문양이 다 다릅니다. 우리 아이들은 빨주노초, 파남, 무지개처럼 다 색깔이 달라요. 그 빛깔이 달라요. 그 아이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훨씬 더 밝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 가면 나중에 지금 유치원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만나는 친구들이 나랑 똑같지 않아요. 다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그래요. 그걸 기다려주고 받아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런 인성을, 그런 예절을 우리 아이들에게 키워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까 칭찬어법 잠시 얘기했는데 칭찬에도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칭찬을 할 때는 공개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즉각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세요. 바로 많은 사람들이 앞에 있는 데서 칭찬하는 게 좋겠죠. 반대로 꾸중에도 야단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야단의 법칙은 뭘까요? 공개적으로 해야 할까요? 아니요, 비공개적으로 하십니다. 그리고 짧게 하시는 거예요. 꾸중은 막 이렇게 하다가 아유 내가 너 때문에 그러다가 또 설거지하다 생각나서 내가 너 때문에 이런 경우 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반성하고 더 좋은 엄마가 돼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 합니다. 야단은. 그리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생각하셔야 돼요. 결과만 보지 마시고 그 아이의 과정을 지켜봐 주시고 야단을 치셔야 돼요. 사실은 야단은 감정이 더 앞서서 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렇죠? 그것에 쭉 과정을 살필 겨를이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나오는 게 많은데 잠시 그럴 때 스탑하시고 내 마음을 다스려서 그렇게 하시면 더 훨씬 아이들과 좋은 관계 맺음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의 5가지 사랑의 표현을 많이 쓰면 쓸수록 좋겠죠. 배려와 양보의 말. 우리 아이들은 외동아이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절대 남보다 늦게를 아시고 먼저 합니다. 그게 아이들은 익숙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엄마 먼저, 아빠 먼저. 밥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먼저 드시고 나서 먹을 수 있도록 먼저 드세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양보할 수 있는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먼저라는 말을 먼저 할 수 있는 우리 아이로 우리 가족의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넓고 깊게 해주는 말, 미안해라는 말. 무엇을 잘못했을 때 사과를 할 줄 몰라요. 사과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겸손과 인격의 탑을 쌓는 말, 고마워라는 말.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뭘까요? 사랑해. 사랑해라는 말 많이 써주셔야죠. 긍정의 에너지를 주는 말, 뭘까요? 정말 잘했어. 자, 우리 선생님들, 아니 어머니들 저에게 정말 잘했어 한번 해주세요. 시작. 정말 잘했어요. 네. 자, 다시. 자, 정말 잘했어 하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정말 잘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정말 잘했어. 시작. 정말 잘했어. 정말 잘하셨어요. 네. 자, 이렇게 서로 긍정의 에너지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면서 행복한 가족을 만드시기 바라요. 자, 마지막입니다. 빨리 끝낼게요. 이거는 3번째는 식습관입니다.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밥 먹기 전에 밥 먹을 때 식사할 때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드시고 나서 먹는 거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어디 가서든 뭔가 밥상이 차려지면 내가 먼저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거 꼭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밥 먹을 때 주변도 깨끗하게 먹는 것도 가르쳐 주시는 게 필요해요. 어떤 아이는 먹고 나면 정말 지저분한 경우 있어요. 식당에
식당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어릴 적부터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느끼는 거거든요. 그리고 같이 식사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핵가족화되면서 너무 바빠졌어요. 우리 사람들이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같이 먹을 시간. 그래서 일주일에 최소한 몇 번은 하루에 저녁만은 온 가족이 모여서 밥을 먹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밥을 먹다가 아이들이 이렇게 음식물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경우 있죠. 그러면 그냥 대부분 그냥 버리시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먹을 땐 그걸 먹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시영 박사님께서 우리 몸에는 세로토닌이 발생이 된대요. 생성이 되는데 그런 너무나 깔끔한 상황 있죠. 투명한 상황에 있으면 더 이렇게 탁해지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먹을 줄 알아야 내성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먹고 그러면서 그런 식사 습관을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죠. 부모님들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또 중요한 거 젓가락질 꼭 가르쳐 주셔야 돼요. 학교 들어가기 전에 꼭 젓가락질 잘 할 수 있도록 한 2달, 한 달만 연습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정말 아이가 성장을 해서 중요한 자리가 중요한 위치에 갔는데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젓가락질을 못하는 사람이 딱 있다. 그러면 정말 신뢰도가 뚝 떨어져요. 젓가락질 하는 것도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논어에 나오는 말이에요. 또 성상근 습상원이라. 처음에 타고날 때의 성품은 비슷하나 습관에 의해서 인격에 차이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습관에 의해서. 제가 오늘 좋은 습관을 갖자. 3가지 습관 얘기 드렸죠. 인사습관, 그 다음 뭐였죠? 인사습관, 그 다음 뭐였죠? 말습관, 그 다음에 식습관. 3가지. 그런 습관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됐네요. 첫 번째, 지력을 키우자, 배움을 키우자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학문의 즐거움,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고 그리고 꿈을 갖는 아이로 만들어 주세요. 꿈이 있으면 즐겁게 배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체력을 키우자, 지성무식한 사람이 되자. 우리 체력을 위해서 무식하게 쭉 전진하는 사람이 되자. 쉬지 않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덕력을 키우자, 마음을 튼튼하게 하자. 그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첫 번째 습관은 인사 습관입니다. 그리고 언어 습관, 말하는 습관, 그리고 식습관까지 3가지. 오늘 배운 게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함께 했습니다. 참 귀한 인연으로 우리 어머님들과 함께 한 2시간 저는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